네,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며 고심에 빠진 모양새입니다. 오늘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먼저 지난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올해 잘 뽑았습니다. 47석의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 또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해서 정당별로 나눠 갖는 방식인데 이 제도를 다시 바꿔야 한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? 당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수 배분이 이제 불비례하는 이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고요. 그리고 군소정당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치유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,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서 이제 그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됐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선거법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각 정당마다 의석수를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셈법이 각자 다를 텐데요. 예. 현재 각 정당들 이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입장들은 어떻습니까? 각 당이 이 선거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당내에서도 이제 그 합의를 이루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립제, 그러니까 과거에 시행했던 그 제도로 돌아가자라는 입장, 그리고 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의 이견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최소한 현행 선거제도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그래서 이제 비례성을 높이는 부분에 당내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말씀하셨더니 민주당은 좀 당내 의견이 좀 이렇게 표출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정당별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예전에 병립형 제도로 회귀하자 이런 내용을 사실 시사를 했어요. 예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 이재명 대표가 보도에 따르면 11월 28일이죠. 현실과 이상이 좀 차이가 있다. 그것을 이상만 쫓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,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어떤 이 당내 권력의 확장이나 아니면 어떤 법률적인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이 선거법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늘리는 부분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방점을 찍어서 이제 입장을 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법 개혁을 할 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가졌던 입장. 이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내년 총선에서 사실 저희가 또 하나 변수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지대론입니다. 예. 이렇다 보니까 이준석, 또 조국, 송영길까지 신당 창당의 움직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선거제 개편 논의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아마 영향을 많이 지금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창당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창당이 될 경우에 실제로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고 그리고 현재 정의당 지지율을 고려를 하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입장의 정치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아마 민주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병립형으로의 회귀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입장을 그쪽으로 이제 선회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. 다만 당리당략 양대 정당의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이제 과거를 회귀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행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. 국민들이 과연 용납을 할까 그리고 당내 분란도 오히려 그런 시도를 했을 때 당내 분란도 오히려 가중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양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마지막으로 선거하면 또 흥행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 인재 영입입니다. 예. 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시기가 되면 각 정당마다 좀 이렇게 흥행을 유발할 수 있는 인물들을 영입하는 모습들이 좀 그동안 보여왔는데 이번 선거는 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? 제도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뭐냐면 이제 위성 정당을 창당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 위성 정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외부 인사들을 그 위성 정당 안에 이제 포진시킬 수가 있겠죠. 근데 현재 양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네. 근데 그렇게 된다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상황에서는 양당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제한하면서 영입할 수 있는 인재풀이 굉장히 좁아들 수밖에 없고요. 그런 면에서 과거에 저희가 선거 시기에 목격했던 이 능력 있는 외부 인사의 영입이 많이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정당이 어떻게 보면 선거법 본인들에게 이제 유리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의석을 늘리겠다라는 이 부분에 너무 네. 천착하는 것 같고요. 그 부분보다는 이 당의 지지자를 확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지병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